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JTBC 아침에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는 25일 마무리됩니다.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통상 2주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 대한 신문이 끝났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다시 한번 체포 명단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한 달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질서를 흔들고 국내적으로는 미국 내 자치행정까지 무소불위로 개입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하기동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 1차로에서 30대 남성이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군번줄을 차고 있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0차 변론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이달 25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재판관들의 평일을 거쳐 결정되는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감안하면 3월 중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오는 25일 화요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입니다.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날은 증거 채택이 되었으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 조사를 포함하여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날 양측 대리인단은 2시간가량 마지막 변론을 하고 이후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국회 측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아무런 피해 없는 평화적 계엄인 만큼 탄핵 소추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헌재 탄핵 심판의 첫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였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형식적이고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 비상계엄 건의는 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 조항을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비상계엄 건의는 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 조항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 거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반나절 만에 해제될 것이라며 단순 경고용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국무위원이나 혹은 증인에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증언을 흔들려 했지만 한 총리는 즉답을 하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한 총리는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이 한 총리 입정에 앞서 자리를 뜨면서 직접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증인이 누구냐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문을 지켜보거나 아예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어제는 자리에 앉은 지 5분 만에 돌연 심판정을 떠났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 시작 전 자리를 뜬 건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리가 진술하는 걸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심판정에 들어온 윤 대통령은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무언가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곤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돌연 심판정을 나갔습니다. 자리에 착석한 지 5분 만입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나간 지 4분 뒤에 심판정에 들어오면서 국정 1, 2인자의 대면은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시간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 순서가 되어서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게 사전 고지 없이 퇴정한 이유에 대해 총리의 진술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변호인들과 상의만 하고 퇴청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한 총리의 증인 신문을 종료하기 직전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돌발 질의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이 필요할 만큼 국정이 마비됐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앞에서 헌법재판관의 탄핵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만일에 말이죠.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데 여기 8분 계십니다. 4분 재판관을 탄핵을 해가 직무가 정지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이어 헌법재판관의 과반이 탄핵되면 비상계엄 요건이 되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를 법적으로 정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그거를 제가 그러한 법적인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유일하게 2번이나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겐 윤 대통령 측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 탄핵 심판정에 2번째 출석했습니다. 메모 실물 직접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갖고 나왔습니다. 국정원 CCTV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절한 시점인가 묻고 싶네요. 홍 전 차장은 이번에도 여인영 전 사령관이 불러준 체포자 명단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메모를 한 이유에 대해 왜 이러한 사람들을 체포하려는 걸까 궁금해서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포자 명단에 대해선 내가 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 CCTV를 근거로 홍 전 차장 진술에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홍 전 차장이 3일 밤 10시 58분 공관 공터에서 여 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CCTV 영상에선 10시 56분에 공관을 빠져나갔던 겁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10시 58분 통화와 11시 6분, 8분 차이로 여 전 사령관과 통화했는데 두 통화를 혼동해서 진술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 관련 사안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선포 당일 안가에서 대통령과 만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에 대해선 변호인 입회하에 조서별로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윤 대통령의 전화에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말한 데 대해선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어제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서 후배 검사들을 마주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한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일 때도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구속수사를 해왔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내란죄 형사재판의 첫 절차부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겁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으려다 안내를 받고 피고인석으로 옮겼습니다. 후배 검사 10명과 마주한 윤 대통령은 재판부의 생년월일 확인 때 작게 대답한 것 외에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 절차에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문까지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한을 넘겨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을 구속 기한에 잘못 더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심사에 걸린 시간이 33시간이라 하루만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심사가 사흘에 걸쳐 진행돼 사흘을 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어진 실무 절차로 법원도 모두 인정해왔다며 사례들도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기존의 법원 판단도 모두 잘못된 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올 때 신병을 넘기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와 검찰은 같은 검사지위라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한 만큼 결론은 다음 달에 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 기록 파악에 3주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고 법원은 다음 달 24일에 2차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기록은 230건, 7만 쪽에 달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저가 물량 공세를 펼쳐온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어제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최대 38%까지 매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잠정 관세는 무역위원회가 건의하면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뒤 한 달 내로 확정해 즉각 집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간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후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철강업계의 위기감을 반영해 정부가 적극적인 무역 구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후판 가격이 오르면서 조선사 등은 제조 비용이 커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외교 안보 동맹체인 나토 회원국을 향해 방위비 지출 압박에 나섰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20일 GDP의 2%를 방위기비로 지출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에 대해 이달 6월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10년 전 최소한 GDP의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got other domestic priorities. It's unacceptable. President Trump's made that clear. And the minimum needs to be met. We need to be at 100% in this June at the NATO summit. 왈츠 보좌관은 수십 년 동안 미국 납세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뿐만 아니라 유럽의 방위 비용까지 계속 부담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이제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내 비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납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배석대 없이 박 전 의원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총선 공천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탈락한 이른바 비명행사 논란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대표는 야권 통합을 위해 비명계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친문계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데 이어 24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오늘 만남에 대해 솔직히 만감이 교차했지만 만나기로 했다면서 만나서 풀 건 풀고 맺을 건 맺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호남 고속도로에 뛰어든 한 남성이 차량에 잇따라 치이며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군인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쩌다가 고속도로에 들어간 건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현주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고속도로 위로 순찰차 경광등이 반짝입니다. 경찰이 들것으로 담요로 둘러싸인 남성을 실어 나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화기동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 1차로에서 30대 남성이 달리던 차량 여러 대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에 군번줄을 매고 있었고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군복을 입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CCTV가 찍고 있질 않아서 CCTV로는 확인이 안 됐고요. 행적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새끼를 통해 고속도로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 위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호스를 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크레인까지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방향키고 그대로 아래로 가는 거 1m. 어제 오후 7시 30분쯤 경기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조미료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 2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고창 신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부부 가운데 40대 아내가 숨졌고 50대 남편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목조주택 아궁이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는 미국이 이제는 아예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는 모양새입니다. 타자 외교부대에서도 전쟁 가해자인 러시아 편에 서는 모습인데요. 미국 안팎에서도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없이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놓고 러시아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주요 7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순화하자는 겁니다. The second point is that we're going to appoint a high-level team from our end to help negotiate and work through the end of the conflict in Ukraine in a way that's enduring and acceptable to all the parties engaged.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Trump's remarks and that of Pete Hegseth and others come pretty close to surrender.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러시아에 이용만 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 국가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참여가 없는 우크라이나 종전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공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호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Das ist vollkommen absurd. Wenn man nicht nur schnell twittert, sondern die wirkliche Welt sieht, dann weiß man, wer in Europa leider unter diktatorischen Verhältnissen leben muss. 유럽 패싱에 대비해 결속을 다지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안과 무역 전쟁 등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다음 주 미국행에 나섭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우크라 종전부터 관세 전쟁, 가자 지구 점령까지 취임 한 달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질서를 뒤흔들며 쏟아낸 파격 정책들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 내 자치 행정까지 무소불위로 개입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쓴 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그린 사파인데 백악관이 SNS 공식 계정에 올렸습니다. 아래에는 왕이여 영원하여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의 혼잡 통행료를 자신이 폐지했다며 자화자찬으로 올린 겁니다. 뉴욕주는 지난달부터 차량 정체를 막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 기준 최대 $9, 우리 돈 13,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통부는 혼잡 통행료가 교통체증 해소보다는 수익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시행 한 달 만에 연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지사를 공격하는 동시에 혼잡 통행료에 반대하는 민심을 사로잡겠다며 권한을 휘두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소유한 부동산이 혼잡 통행료 부과 대상 구역 안에 있는 것도 이번 폐지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을 포함한 50개 주는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입법과 사법, 행정권을 인정받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tweeted, "Long live the king." I'm here to say New York hasn't labored under a king in over 250 years. 뉴욕 타임스 역시 이번 행정명령이 법적 허용을 넘어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무분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한수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위가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륙 산간을 중심으로 한 한파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도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풀리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